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건행정에 관련한 내용들을 배워볼 건데,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청결, 위생, 가족 건강에 관련해서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섹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섹션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목적, 즉 건강 증진으로 인한 생명의 연장, 이것과 관련된 업무들을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의 특성으로는 공공성, 사회성, 교육성, 과학성, 기술성, 봉사성, 보장성 등이 있고, 다시 말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 기술적이어야 하며, 이렇게 진행되는 업무가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면서 봉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보건행정의 특성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의 범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 보건의 관리, 의료 혜택 및 보건 간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까지가 보건행정의 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전제, 예측해 놓고 이 전제 상황을 우리가 얼마만큼 해결해 나갈 것인지의 목표치를 잡아놓은 후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를 예로 들어보면 코로나가 국내로 유입될 것을 하나의 전제로 만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지역 전파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전파 단계에서 더 이상 전파가 일어나지 않고 수그러들 것인지를 예측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 혹은 지역 전파에서 그쳤을 때를 가정해서 그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보건행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우리나라의 지방보건행정의 최일선으로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교육과 자료를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말단 지방행정기관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길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앞에 보건 일반에서도 나와 있듯이 신체적인 건강 플러스 정신적인 건강의 증진, 노인 건강과 건강한 출산을 돕는 가족 계획 사업, 식품위생과 환경위생, 의료기관의 관리와 지도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 생명의 연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회보장과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떠한 도움을 준다든지, 갑작스럽게 이러한 활동들을 못하게 됐을 때 지원을 해준다든지, 장애가 발생하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사회보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해서 상해나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이 계획들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 부조는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복지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유아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경제적이든 사회적으로든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어서 뭔가 복지 혜택이 필요하거나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정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관련 복지 제도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도와주는 보건복지 분야, 주거 환경을 위생적으로 혹은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거복지 분야,
모두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교육복지 분야, 안정된 고용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용복지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국제보건기구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를 필두로 유엔 환경계획, 식량 및 농업기구, 국제연합 아동긴급기금, 국제노동기구 등이 여기에 속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냈는데 그래도 나는 오늘 뭔가는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행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사회보장의 네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타이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네이버 카페 에듀웨이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합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영상 강의랑 같이 시청했을 때 좋은 점들을 카페에 남겨주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